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시설 재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설 재배는 주로 뭡니까? 기존에는 한 세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다가 최근에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작물의 생육 이런 것처럼 굉장히 방대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시설 재배라는 게 어떤 건가?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복자재, 연질 필름이 어떤 거고 그 특징이 어떤 건지, 경질 필름이 어떤 건지 그 정도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재 내용이 좀 많죠. 103페이지부터 112면이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모두 다 기술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수 획득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설 재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 처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재배하는 거를 시설 재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를 할까요? 그렇죠. 작물 재배 좋으니까, 예, 노지 재배보다도 시설 안에서 재배하니까 훨씬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쵸?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재배 환경, 즉, 수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수분도 적정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을 인공적으로, 수분도 적정한 수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면서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인위적으로 조절하니까, 예, 훨씬 재배 환경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 재배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미가 뭐냐면 연중 생산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재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설 재배의 특징,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재배 좋다는데 보니까, 특징으로 보면 좋지 않아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토양은 염류집적, 쉽게 말 비료 성분을, 시설 재배할 때 비료를 뿌려주면, 그 노지에다 비료를 뿌려주면, 자연 강우가 왔고, 비료 성분도 좀 이렇게 그 땅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또 분해되고 할 텐데, 시설 안에서 하니까 그것이 비료 성분이 계속 집적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양편에서 염류 집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시설 내에서 하다 보면 연적장애도 당연하게 많이 있을 거고. 물리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좋을 리가 없겠죠. 노지 재배보다. 그죠? 나빠요. 그리고 수분은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가 없으니까 토양이 건조해지고, 예, 일교차도 훨씬 클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시설 내에 또 빛이 또 들어오는 그때 따라서 온도도 불균일을 하고 광분포도 불균일을 할 거고, 예, 그리고 공기도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작물이 자라는데 적정한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반해서 시설 안에서는 어떻죠? 우리가 그 낮잠 현상 배웠죠. 그죠? 광합성 할 때. 그러니까 시설 내 계속 그 광합성 작용을 하다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소모를 하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걸 갖고 낮잠 현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더 이상 광합성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낮잠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 시설 재배를 하니까 이렇게 나쁜 쪽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습도도 높고 광도도 낮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나빠요. 그죠? 토양 통기성도 좋아야 되는데 통기성도 나쁘고 다 나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전에 한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작물 재배 좋아서 시설 재배하는데 왜 이렇게 나쁜데 할까요? 여러분들도 의문이 드시죠? 예,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쁘게 되는 것 또한 어떻게 되죠? 예, 재배하시는 분께서 인위적으로 조정 가능하겠죠. 예, 염류집착을 대책을 세우고 토양이 건조해지기 쉬움으로써 수분을 공급을 하면 되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 일교차가 광분포가 불균일하니까 그 안에서 조명 같은 거를 딱 적정하게 또 조명을 비춰주면 될 거고,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어떻게 되죠? 이산화탄소를 시비해주는 거. 그걸 갖고 탄산시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시설 내에서.
예, 그러니까 재배 환경에 인위적으로 다 이렇게 적정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설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뭡니까 지문을 만들었냐면, 다음은 시설 재배의 특징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또 다 좋다 이래버리면 또 이렇게 나쁜데 혼란스러울까봐 이렇게 제가 편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설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시설 재배할 때 대부분 비닐하우스 하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걸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그것이 가격이 싸거든요. 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스퀘어미터당 한 50만 원씩, 예, 보험 가입할 때 보면 그렇게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하우스를 비닐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예, 비닐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료도 그런 경질 필름이겠죠. 그죠? 플라스틱이라는 경질 필름 또한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피복 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플라스틱 하우스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요 유리온실에 대해서 두 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데 보면은 뭐가 있죠? 호원성 열매채소 재배 유리하고, 열대성 관상식물의 재배 유리하고, 카네이션 열매채소 화일의 재배 이용되고 있고요. 고온성 이런 거는요 다 똑같은 게, 왜 온실에서 재배를 하겠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왜 재배하겠습니까? 예, 따뜻한 온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원성 채소도 키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떤 쪽인가,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는 벨로용이 두 번이 나왔어요. 벨로용. 예, 발레용이 두 번 나왔는데, 벨로용이라는 거 먼저 볼까요? 그러면 예, 벨로용이라는 거는 요 위에 보면 이게 연동용 온실 있죠. 요렇게 막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딱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붙여야만이 많이 설치해서, 그 땅은 요거 한정적인데 너무 널찍하게 해놓거나 요렇게 한동만 설치하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따박따박 붙여서 요렇게 연동형 온실을 만들어요. 요렇게 온실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눈이 온단 말입니다. 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눈이 쌓이겠죠. 여기 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잘 봐보면 바람의 영향이 많고 광운화 적설에 약하다,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아이고 너무 이런 데 취약해. 예. 처음에는 한 개를 했죠. 이렇게 양쪽 지붕형 온실 한 개만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돼요? 예, 이 땅을 이렇게 놀리는 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 지붕형 하다가 연동형 온실로 더 이제 발전적으로 이렇게 발전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눈이 안 쌓이는데 여기는 이 공간이 눈이 쌓이고, 비가 오면 빗물이 여기 쌓이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피해를 당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폭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벨로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 아셨죠? 이렇게 점화가 놓고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그죠? 예, 요거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했단 말이에요. 폭이 좁은 걸 이렇게 빼쪽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만, 여기는 눈이 쌓이도 별로 안 쌓이니까 피해가 좀 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발전했다. 요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벨로용 온실이라는 게 뭐냐면 폭이 좁다 특징이, 그죠? 양지붕형 온실의 단점을, 적설에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벨로용으로 했다. 예, 연동형 온실로 결점을 보완하는, 요렇게 돼 있죠? 예,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림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요 벨로용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요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야, 진짜 7회 때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보겠습니다. 웰비지붕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벽면 옆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다 이게 다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벽을 한쪽에 두고 이쪽에만 그냥 설치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설치해서 온실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가정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할 때, 그럴 때 사용한다.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외지붕형인가 이렇게 한쪽 지붕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3분의 4 지붕형은 뭐겠어요? 요걸 갖고 영어로 같은 3분의 4가
쓰리쿼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분의 4 지붕형이나 쓰리쿼터형 뭡니까 온실이랑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기울기가 많죠. 북쪽으로는 조금만 이렇게 뭡니까 햇빛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 채광을 늘리기 위해서 동서동으로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서 해가 딱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뭡니까 3분의 4 지붕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둥근 지붕형이 뭐예요? 우리가 그 식물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규모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지으면 좀 작물 여기 많이 못 심으니까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갖고 대형 식물이라든지 뭐 관상식물 재배에 적합하다. 이래 돼 있죠.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야 우리 유리온실보다도 플라스틱 하우스가 훨씬 많이 설치할 텐데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우리가 뭐 기차 타고 가나 버스 타고 가다도 이런 걸 많이 볼 겁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뭡니까 비닐하우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재배학에서는 플라스틱 하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래갖고 플라스틱이 뭔가 하고 비닐하우스 하고 다른 건가 이랬는데 플라스틱 하우스가 비닐하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회 때 벨로형이 나왔으니까 야 요걸 묻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쪽으로 제가 따로 이렇게 뭡니까 네이버를 검색해가지고 요 또 따로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특징을 알아야겠죠. 그렇죠? 통상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딱 어떻겠습니까? 딱 한눈에 보더라도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적정한 정도의 효과만 얻고 그 대신 뭡니까 비용이 싼 걸 많이 이렇게 경작자들께서 이용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터널형 하우스하고 아치형 하우스 요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이 비닐, 요 비닐이 연질 필름이에요. 연질 필름. 이 연질 필름이 뭐냐? 그걸 갖고 시험 문제가 쉽게 말해서 해마다 한 문제씩 무조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뒤에 기출 문제 풀어봐 보시면 그냥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거 유혈 갖고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질이라는 게 연하다 할 때 연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뭡니까? 비닐을 사용하는 걸 갖고 연질 필름이라고 하는데 터널형 하우스하고 아치형 하우스는 이렇게 똑같이 연질 필름을 사용하죠. 눈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특징은 똑같을 겁니다. 단지 이제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가 요거는 이제 뭐죠? 아치처럼 생겨 성처럼 생겨갖고 그렇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갖고 아치형이라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터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널형 하우스라고 한다. 요까지만 딱 구분을 하시고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가격이 싸고 이런 반면에 뭐가 있겠죠? 딱 단점이 눈이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비닐 안 그래도 비닐이 우리 앞에서 그 유리온실 같은 경우 유리는 튼튼하니까 그게 뭐 직접적으로 크게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 비닐은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겠죠. 눈이 많이 와버리면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적설에 취약하고 그죠? 환기 능률이 떨어지고 이거 비닐로 꽉 막혀 놨으니까 공기가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데 환기 능률이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그쵸? 이렇게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용하느냐? 바로 이 보온성 때문에 사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이 뭡니까? 비닐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내풍성도 좋고 그죠? 실내 광분표가 어때요? 이렇게 비닐로 돼 있으니까 광분포가 똑같이 이렇게 균일하겠죠. 그렇죠? 이런 장점 때문에 뭡니까? 터널형 하우스나 아치형 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요 지붕형 하우스는 뭔가 정말 이걸 막 검색하다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걸 찾았는데 요거 지금 잘 봐보시면 뭡니까? 이 지붕이 있는데 요거는 뭐예요? 이런 연한 비닐이 아니죠. 좀 딱딱하게 생겼죠. 요걸 갖고 경질 필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딱딱한 필름. 그렇죠? 요 경질 필름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연관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뭡니까 7회 때 10회 때 계속 벨로용 뭡니까 유리온실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금년에는 플라스틱 하우스 이 비닐하우스가 종류에 대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는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 지붕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지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창문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딱딱한 필름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경질 필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경질 필름, 연질 필름이 뭐냐? 그것도 해마다 나왔으니까 그걸 좀 응용해서 나와야겠죠. 똑같은 걸로 나오면 너무 진짜 뭡니까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좋지만 참 그 뭡니까 그 문제 수준은 좀 떨어지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은 경질 필름을 쓴다 돼 있고 그리고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연질 필름으로 이렇게 터널형 하우스나 아치형 하우스는 눈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눈이 와도 어떻게 해요? 딱딱한 필름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안 무너지겠죠, 그죠? 느낌이 벌써 그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보면은 적설량이 많은 지대에 적합하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이런 뭡니까 터널형 하우스나 아치형 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죠? 눈 많은 지역에서는 당연하게 경질 필름으로 사용한 지붕형 하우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서 작물을 재배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배적으로도 이런 지식이 너무너무 뭡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요것에 적설에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뭐다? 그러면 지붕형 하우스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 또 필름도 연질 필름이 아니라 경질 필름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 같은 거, 여기 환기 능률도 떨어지는데 이거는 창을 만들으니까 창문 열어놓으면 어때요? 공기도 잘 통하겠죠. 그러니까 환기가 쉽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막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광선 투과일은 어때요? 예, 좀 낫겠죠. 왜냐면 이게 딱딱한 필름이니까 빛이 만약에 비치면 이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단점도 있고 그죠. 비용이 비싸다. 이것도 당연히 단점이죠. 이것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걸 사용했다가는 농사 망치니까 절대로 이거는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오늘 좀 많은데 앞에서 좀 또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항상 제가 느끼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져요. 오늘 내용은 좀 이제 교재 한 거의 페이지 수가 꽤 많았죠. 예, 거의 10면 정도를 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도 다 풀고 이러다 보니까 뒤에 그 기출문제 실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까지 다 푸니까 실질적으로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교재로 따지면 그 정도 분량을 오늘 한 강의로 하는 겁니다. 가장 오늘 내용이 슬라이드 내용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언급하고 여러분께서 교재가 있으시니까 그걸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설 재배에서 냉각법. 이거는 뭐냐면요. 초년도에 나왔어요. 초년도. 예, 농학 이론적인. 그래서 뺄까 하다가 요즘은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빼기는 못하다 보니까 넣은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뭐냐면 우리 비닐하우스 안에서 적정한 온도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 같은데 너무 뜨겁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대표적으로 시원한 게 할 수 있는 건 에어컨이 제일 좋아요. 에어컨 달아보면서 비닐하우스 안에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어때요?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 에어컨을 설치해갖고 그 전기료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비경제적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간이냉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거 결국은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보면 열이 이렇게 뭡니까 탁 빼앗는 그런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냉각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펜 앤드 포고. 이걸 뭐 영어잖아요. 이건 한자가 아니겠죠. 그죠? 펜 앤드는 그리고 할 때 AND 그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펜과 포구 요를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펜 앤드 패드는 뭐예요? 펜과 패드를 사용하는 거다. 펜 앤드 미스트는 뭐예요? 펜 앤드 미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읽어봐 보면 다들 뭐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한데 그 결국 뭡니까? 포구 여기 패드, 미스트 요것이 큰 특징이잖아요. 그죠? 포구법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포구가 아마 그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세무예요. 아주 미세한 안개 뭐 물방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무질 사이에서 공기를 통과시켜 냉각 공기와 함께 이동한 작은 물입자. 그죠? 요게 포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입자, 세무. 그죠? 이거를 실내로 유입하면 결국 이거 뭡니까? 이 물입자가 결국 그 더운 온도를 이렇게 열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냉각시키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환풍기를 설치하는 건 뻔하죠. 그 공기방울이 계속 그 실내에서 계속 순환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도 나온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이 종류를 나왔는데 그것 또한 초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래도 한 2번 정도 나온 건데 완전히 배제하기 못해서 오늘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패드라는 얘기는 패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다가 뭐 잘 모르면 항상 그랬죠. 핵심 키워드만 찾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보면 패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벽에서 패드로 이렇게 통과시켜 갖고 여기 보면 또 작은 물입자 나오죠.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이 작은 물입자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공부해 갖고 막 이게 또 들어가면 이게 뭐 진짜 그 재배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또 뭐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네이버 검색하고 이래 갖고 이 교재를 만들었는데 참 이게 뭡니까? 뭔 얘기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만 하면 딱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패드, 요 환풍기는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포구, 예, 요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 있고 패드로 딱 적혀 있는 거는 설명되어 있는 거는 패드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미스트는 뭐겠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시죠? 화장품 그 칙칙 뿌리는 거 그걸 갖고 미스트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죠? 칙칙칙 뿌리는 거. 그것도 보면은 결국 뭐예요? 이렇게 작은 물입자가 픽 나와서 얼굴에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딱 되잖아요. 분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작은 물입자가 하여튼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또 어떤 거는 또 미스트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뭐 통풍장애 냉각 후일 또 패드 방법에 뒤지지 않은 분무실과 제척장치 설치의 비용이 아이고야 여기는 따로 이렇게 제적장치 물방울 제거하는 이게 또 따로 더 있는 거예요. 잘 봐보면 분무실은 똑같이 있죠. 여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그 차이점이 뭐냐? 아이고 만약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스트법 같으면은 제적장치 요것이 또 따로 더 있더라. 딱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패드법은 패드. 그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적당한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량도 고만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오는데 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앞에서 이번에 그 비닐하우스 그거 나올 것 같아요. 터널형, 지붕형, 아치형 그죠? 그 중에서 경제를 필요로 하는 거는 뭐죠? 지붕형 그 하우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지붕형 하우스가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런 거를 막 내놔놓고 다음 중 어떤 이것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나온다라는 생각이 저는 별로 감이 안 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완전 무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것만 탁 투입되면 가장 적정한 공부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피복자재의 조건 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주로 나왔던 것이 요게 나왔어요. 피복자재의 조건. 근데 이것도 공부 하나 많아. 왜, 시키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우리 여기 비닐을 설치했잖아요. 그죠? 예, 철 구조에다가, 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잖아요. 이 설치했을 때 이 피복자재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 광투과일은 높아야 되죠. 그죠? 요 가시광선 돼 있지만 이게 그런 거니까 광합성 할 때 사용되는 광질이죠. 그죠?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탁탁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빛과 뭐 재배 환경과 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빛은 잘 통과되어야 될 거고 열선 투과율은 낮아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바깥에 공기가 있는데 그 찬 공기가 그대로 그 차가운 것이 그대로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말라고 비닐하우스 설치하겠어요? 그걸 막아주려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열선 투과율은 낮아야 한다. 이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데는 그 문제에서 열선 투과율은 낮아야 한다고 나오고 어떤 데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고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은 당연하게 창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 열전도율은 낮아야 되겠죠. 보온성은 커야 되겠죠. 그렇죠? 내구성은 어때요? 내구성 오래 존속할 수 있는 성질, 그저 견딜 수 있는 성질 아닙니까? 당연히 커야 될 거고 수치가 굉장히 크면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충격에 약하면 돼요, 안 돼요? 조금 아주 그냥 매미 소리, 매미가 맴맴맴맴 우는데 그 소리에도 놀래갖고 축 쓰러지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충격이 강해야 될 거고 가격이 비싸면 좋을까요? 쌀까요? 당연히 싼 게 좋겠죠. 그죠? 나머지는 이거 공부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복자재의 조건 당연하게 그냥 그 비닐하우스 하나 또 올리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라는 게 뭐냐면 이게 플라스틱 필름. 우리 앞에서 유리온실 할 때는 유리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플라스틱 하우스는 뭘 사용해요? 플라스틱
필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필름이 바로 뭐가 있느냐? 연질 필름과 경질 필름인데 그게 해마다 한 문제 나오는 건데 뒤에 슬라이드로 따로 제가 만들어 놨겠죠.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걸요.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뭐 한냉사도 있고 커튼 매트 이런 거에 뭡니까? 피복 자재의 종류다. 그 중에서 이제 한냉사는 시술의 차각 및 수리 방지 피복제로 사용된다. 그렇죠? 예, 매트는 소용돌 보온 피복이 많이 사용하면 단열성 우조나 광선 투과율이 나쁘다. 매트니까 그렇죠? 광선 빛이 잘 이렇게 잘 안 들어오겠죠. 근데 매트는 단열성은 좋겠죠. 그렇죠? 두툼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돌리시면서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다다다닥 해갖고 막 그냥 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예, 바로 이거 플라스틱 피복 자재. 이걸 갖고 해마다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 이렇게 벌써 딱 봐보시면 연질 필름 해갖고 딱 돼 있죠. 예, 바로 그거예요. 연질 필름이 있고 경질 필름. 이것을 구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비닐이 좀 연한 거는 연질 필름이라고 이제 연하다 할 때 연자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워낙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렇게 PE 해놓고 뭐가 있어요? 갈로 열고 폴리에틸렌 필름 있죠. 무조건 같은 거다. 같이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매년 나오고 있고 그것이 어떤 데는 PE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폴리에틸렌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폴리에틸렌 필름이 뭐지? 막 이렇게 떠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PE 폴리에틸렌 필름 같이 그냥 그대로 쫙 나오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요렇게 외우시고 여기 보면 PVC는 염화필름 필름 있죠. PVC 염화필름 필름 그리고 EVA는 뭐요?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필름 이렇게 같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세요. 이걸 갖고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필름 말고 이걸 갖고 초산 비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마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초산 비닐이라고 이게 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초산 비닐을 검색해도 또 똑같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EVA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겠죠. 녹색으로 쫙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PE PVC, EVA 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피복 자재의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광 투과율이 어떻게 돼요?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열선 투과율은 어떻게 되죠? 나빠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야만이 뭡니까 그 피복 자재의 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특징적인 것만 가볍게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 한번 보겠어요. 광투과율은 당연히 그죠. 그죠? 빛은 잘 통과돼야만 광합성이 되니까 그죠? 예, 가격이 싸. 그러니까 요 잘 보면 제가 이렇게 오려놓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비닐 중에서 가장 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 폴리에틸렌 필름 이런 거 보이시죠? 예, 이게 폴리에틸렌 필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겠죠. 또 당연해요. 예, 가격 싼 걸 제일 많이 써요. 그렇죠? 예, 당연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한번 슬쩍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충분하게 되겠고 여기 보면은 표면에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다. 방진성 우수. 왜 요걸 해냐면 여기는 표면에 먼지가 잘 부착되죠. 그쵸? 요거. 그러니까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요걸,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보면 흐물흐물하니까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데, 요거는 뭐, 제가 요걸 PVC 필름을 요걸로 딱딱한 거 있죠. 여기는 어때요? 정전기가 많이 있으니까 먼지 같은 게 잘 달라붙겠죠. 예.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해, 요걸 그냥 열려면 잘 안 되는데, 요 사진을 딱 돌려버리면, 뭡니까? 요 그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여기 가서 새로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진성이 우수하다. 그 대신 뭡니까? 가격이 싼 대신에 조금 흠은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흐물흐물하니까. 보온성은 어때요? 쉽게 말해서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보온성 너무 좋아. 이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흐물흐물하니까 보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요거만 딱 아시면 돼요. 아셨죠? 나머지는 다 뭡니까? 피복자의 조건과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보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PE 필름. 예. 그걸 기억하시고 광투과율은 높다. 요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걸 먼저 볼게요. PVC는 그럼 뭐냐? 이 P가 뭐죠? 보온성이 떨어지니까 항상 보면은 뭐예요? 어땠어요? 우리가 유리온실을 할 때도 이게 좀 안 좋으니까 적설에 약하니까 그렇다면 벨로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최근에는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뭡니까? 보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딱딱한 요런 필름이 여러분 아시죠? 그죠? 탱거리는 그런 필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용하면 어때요? 좀 보온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연질 필름 중 보온성이 가장 좋다 하는 것이 요 PVC 필름이다. 염화 필름 필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먼지가 잘 부착된다 하는 거는 P하고 반대다. 요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열전도율이 낮아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열전도율이 낮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보온성은 PVC 만큼은 못하다. 그죠? B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VA라는 게 뭔가 해갖고 이것도 제가 참 이해 잘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 과연 이런 비닐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럼 EVA가 뭔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렇게 샌들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고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게 EVA더라고요. 좀 물컹물컹한 거,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요 PE 필름보다 보온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보온성 물컹물컹하니까 보온은 더 잘 되겠죠, 그죠? 이거 하여튼 보온성 떨어지는 건 PE 필름, 그죠?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교재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다가 하나 딱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딱 좋을 거예요. 그러면 딱 그거만 떠올리시면 쉽게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공부하는 거지 뭡니까 막 전부 다를 공부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EVA 필름은 바로 이 뭡니까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 필름이다. 요거까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거 무적 필름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뭡니까 불이탕 문제처럼 나온 거지만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풀어보면 우리가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문제 중에서 나온 문제도 뭡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참 많다. 왜냐하면 지문이 1, 2, 3, 4 중에서 하나 찾는 거니까 그죠. 나머지는 완전 전혀 생뚱맞은 지문으로 나오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적 필름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B필름이나 PVC 필름을 설치해서 피복자를 사용해 갖고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했는데 뭡니까 밤에는 차지고 아침에는 또 이렇게 햇빛이 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죠? 그 물방울 같은 게 생기잖아요. 이슬 같은 거 그쵸? 예, 이슬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이슬이 생겨버리면 쉽게 비닐에 이슬이 딱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며칠면 이제 광이 빛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슬 때문에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물방울이 맺히면 작물 뭡니까 이슬이 통과되지 못해 갖고 광부족 현상을 보이겠죠. 실내에 있는 그 작물이 자라고 있는 작물은 그쵸. 예.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 뭡니까 재배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우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니까요. 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만이 뭡니까 이거 그 빛을 잘 통과되게 할 수 있을까 해봐 보니까 우리 우산을 쓰더라도 우산 여러분들 아시죠? 우산 쓰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빗물이 뭡니까 잘 이렇게 또르르 물방울이 생기면서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요? 예, 비를 위에서 막고 있는데 그 다음에 톡톡 한번 몇 번 들으면은 그 우산 뭡니까 그 윗부분이 뭐 비 안 맞은 것처럼 깨끗해요. 그죠? 우리가 그래갖고 뭐 옷 같은 것도 비 올 때 방수성 튼튼하다 해갖고 좋다 해갖고 이런 옷 같은 거 그런 옷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필름도 물방울이 딱 생기면 그냥 또르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필름을 만든 거예요. 요 무적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이슬이 맺히지 않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그런 필름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무적 필름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재배 환경이 지금 안 좋게 되니까 분명히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뭡니까 광토열도 좋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광합성을 하려고 하는데 햇빛이 통과돼야 되는데 물방울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적 필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필름이다. 온실형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에틸렌이 뭐예요? 폴리에틸렌? PE 필름. 그죠? 여러분 탁 떠올리셔야 된다니까. 어떤 날은 이걸로 그냥 내기도 하고 어떤 날 P라고도 나오기도 한다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같이 PE 그러면 P가 폴리글 거 아닙니까? N은 뭐겠어요? 에틸렌이겠죠. 그래서 폴리에틸렌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께서 그걸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염화 필름은 PVC고, 그죠? 예, 이런 필름 등에니까 다른 필름에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런데다가 괴면 활성제를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방울이 딱 맺히더라도 또르르 그냥 굴러가지고 그 이슬이 뭡니까? 피복자재 뭡니까? 맺히지 않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무적 필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경질 필름 살펴보겠습니다. 경질 필름은 뭐가 있느냐? 요 정도만 아면 돼요. 뭐 경질 염화비를 쉽게 말해서 PVC 있잖아요. 염화비를 필름을 PVC라고 했죠? 거기다 경질 붙어 있으면 경질 필름인 거예요. PVC 중에서도 좀 딱딱하게 일부러 만든 거. 그걸 갖고 그러니까 염화필름 필름은 PVC니까 이거는 연질이죠. 그러니까 경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쉽죠. 우리가 피복 자재 종류 중 경질 필름, 연질 필름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럴 때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나왔죠. 예, 폴리에틸렌이 아니고 폴리에스테르네요. 그죠? 예, 폴리에스테르 필름 돼 있는데 경질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라고만 나오기도 해요. 그럼 경질이 붙어 있으면 쉽게 이거는 경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것이 빠진 상태에서 폴리에스테르 필름 나오면 이것이 폴리에틸렌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질 필름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요것이 가장 여러분께서 기억하기 어려운 건데 요거 외우기가 쉬워요. 요거는 보면은 뒤에 뭐죠? PET가 있죠. 요거 뭐예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페트병, 그죠? 여러분들 이제 페트병은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우리 그 콜라병이라든지 뭐 그냥 오렌지 그 페트병이라든지 그죠? 예, 식혜 페트병 같은 거 보면 다 딱딱하죠. 예, 그런 것이 뭐다? 경질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폴리에스테르 필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페트가 딱 나오는 순간에 폴리에스테르 필름 P가 폴리고 요거 이가 에틸렌이 아니고 에스테르겠죠. 그죠? 그래갖고 PET.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요것은 경질 필름이다. 예, 페트병만 딱 돌리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불소 수지 필름은 좀 이렇게, 좀 뭐죠?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듣지 않은 거니까. 그죠? 앞에서 본 연질 필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걸 뭐 ETFE, 라고도 말하는데, 불소 수지 필름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경질 필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판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판 같은 것도 있는데, 요 부분은 시험 문제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뭡니까? 진짜 이상한 듣보잡 문제로 나올 때 대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요거는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반사 필름 같은 거, 예, 부식포 같은 이런 것들은 뭐냐 했는데 쉽게 말해서 반사 필름 알루미늄 증착 필름을 반사 필름이라고 할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시설의 보강이나 반사광이 이용하며 피복하면 열검전율이 높아서 겉은 보호용 추가 피복에 사용한다. 예, 그런 거일 거예요. 한정사는 앞에서 아까 봤죠? 예, 차광 및 차광 피복제로 사용하는 걸 갖고 한냉사. 쉽게 말해서 너무 빛이 많으면 또 빛을 이렇게 차단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한냉사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그 기출문제 한번 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문제가 나왔는데 딱 봐보면 큰 흐름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시설 내 환경 특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위치에 따라 온도 분포가 다르다. 맞죠? 그죠? 현재 나쁘게 된 거예요. 네, 중요한 게 특징은 다 좋아야 할 텐데 환경 특이성이잖아요. 시설 내에 이렇게 작물을 재면 어떤 뭡니까? 특이성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죠? 예, 위치에 따라 강 분포가 어떻게 되죠? 불균일하다. 그죠? 예, 불균일하다. 아이고, 예, 맞아. 그죠? 예, 노지에 비해서 토양 염류 온도가 높아지기 쉬운데 낮아지기 쉽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지에 비해서 토양이 건조하기 쉽다. 자연 강우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죠? 예,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출 7회. 다음에 설명하는 온실형 해갖고, 여기 이제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온실의 그 형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병원 온실을 연결한 형태. 그쵸? 요거. 그러니까 그게 벨노형이다. 그 밑에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거 토마토, 파프리카, 뭡니까? 등 과채류 재배에 적합한. 아니, 그러면 양쪽 지붕형은 과채류 재배에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쓰리커트형은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그쵸? 인문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 이런 것들도 여기서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터널형에서는 안 됩니까? 그쵸? 예, 터널형이 바로 플라스틱 하우스 그거죠. 그쵸? 예, 터널형. 그것도 하나 예문이 나왔고, 야, 이게 앞으로는 뭡니까? 플라스틱 하우스의 뭡니까? 형태가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10회에서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11회 때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여기 적었네. 얼마나 제가 애 같으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예상 문제 먼저 넣어버렸네요. 적설량이 많은 지대 적합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치형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터널형 같은 거는 눈이 오면 그냥 쑥 쓰러지기 쉬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붕형, 뭡니까? 지붕형 하우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리고 창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천정환기. 예, 비닐 하우스, 뭡니까? 그 터널형이나 아치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잖아요. 이 벨로형도 결국 뭡니까? 그 양쪽 지붕형 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벨로형이죠. 가장 좋은 거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바로 요 지붕. 그래서 제가 지붕형으로 문제를 냈어요. 여기 불소프 수지 필름. 우리 앞에서 봤죠. 지금 이게 경질 폴리에스테르 필름.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페트병. 그걸 떠오르면 되죠. 페트.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경질 필름. 이리 딱딱한 필름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흐물흐물한 거 사용하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적설에 취약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딱한 거, 이런 거를 사용하는구나. 이제 그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쇼를 한 겁니다. 사실. 그게 없는 건데, 막 의무적으로 거의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진을 구해가지고, 교재에다 실은 겁니다. 요거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래 때부터 어떤 게 나왔나 이제 한번 또 이제 보겠습니다. 기출이 꽤 많으니까. 이 초년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초년도 이렇게. 작물이 시설에서 한시 기하냉각법이 아닌 거 돼갖고 패드, 포구, 미스트, 덕트 뭐죠? 안 본 거? 덕트 그죠? 이런 건데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래 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재배하기 어렵다. 선배님들이 가끔 자꾸 얘기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손해평가사에게 맞는 그런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하기 어려워.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니까 더 이상한 것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하고 공부하니까 이게 이렇게 공부하니까 되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쉽게 극복이 되는 건데. 그쵸? 자, 기출 3에는 시설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똑같은 거죠. 아래에서 실내로 쇠물을 분사시켜 시설 상부에서 설치된 환풍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죠? 예, 쇠물을 하니까 펜앤드 포구법 그죠? 이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에 보면 패드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엔 덕트, 펜앤드 펜은 덕트가 우리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임의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요거 1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안 나오죠. 이 출제연이 다시 출제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출제연 되더라도 쉽게 말해서 금년에 출제했던 분을 내년에 또 의뢰하기는 못하지만은 보통 2, 3년 전에 출제했던 분을 선생님 이번에 또 재배학 좀 문제점 이렇게 출제한 좀 대주세요. 이렇게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이게 만약에 최근에 또다시 8회, 9회 때 나왔으면 당연하게 여기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쵸? 자, 이럴 때부터 또 다른 거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예, 냉각법 그렇게 나왔는데, 연질 피복지만 고른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연질 필름 뭐죠? 네. 폴리에틸렌, 그죠? PE가 되겠죠? 예. 에틸렌 아세tate 필름은 뭐죠? 그렇죠. EVA, 그죠? 예. 그래서 요 가나는 벌써 본 거고 폴리에스테리 경질 폴리에스테리 필름 페트병 그건데 여기 경질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소표시 필름은 경질 필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질이냐 연질이냐 이걸 막 묻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두 개만 정확하게 알면 되니까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것도 답인데 하지만 세 개까지 없잖아요. 예. 가다, 나다, 있는데, 가다는 벌써 또 없으니까, 그쵸? 이거는 확실하게 맞죠? 에틸렌 아세틸렌 필름, 그죠? EVA 필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질 필름, 초산 비닐 필름, 그죠? 그러니까 가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또 봐보세요. 이에 때는 피복 자재의 조건, 그죠? 열전도리를 낮춰야 한다, 그죠? 전도가 막 잘 돼버리면 안 되니까. 보온성은 커야 되고, 그렇죠? 외부 충격은 강해야 하고, 광투과율이 낮으면은 광합성이 안 되는데 됩니까? 이게 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무적 필름을 만들어서 지금 재배에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떠르륵 그냥 이슬이 맺히면 그냥 떠르륵 굴러갖고 비닐 피복자재 물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적 필름까지 만들어 쓰는데 광투과율이 낮아야 된다? 이건 100% 틀린 거죠. 그죠?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이상한 거 암기하고 해봐봐야
뭐 그런 것이 안 나오죠. 그리고 3회 계속 꾸준하게 나왔죠. 1, 2 지금 계속 그대로 푸는 거예요. 피복제. 예, 보온성이 떨어져. 그러면 벌써 딱 보면 뭐가 떠오죠? PE 필름. 다 좋은데, 그 가격도 싸고 다 좋은데 딱 하나 흠이 보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좋죠. 여기 보면 연질 필름이고, 먼지가 잘 부탁되지 않고 약품 내는, 이거 뭐 가격 싸다. 그렇죠? 이 PE 필름 되겠죠? 예, 가볍게만 공부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랬네요. 예, 피복 자재는 열 전도율이 높아야 된다. 바깥의 창기온이 잘 전도돼 갖고 안에까지 그대로 영하 10도의 뭡니까? 기온이 그대로 유입되도록 잘 전도되도록 돼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쵸? 예. 그래 쉽게 이게 1번이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게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다 맞는 겁니다. 그쵸? 자, 기출사회. 어휴, 지금 많이 나왔죠? 지금 뭐, 사회 뭐, 5회, 7회, 그죠? 예. 그러니까 해마다 한 문제, 이런 걸로 나오는구나. 야, 하고 여러분들 웃을 겁니다. 이걸 갖고, 야, 박선 선생님 왜 그렇게 10페이지나 했어? 도리어 저한테 따질 겁니다. 더 줄여주지, 그럴 거예요. 자, 피복제 중 보온성이 가장 높은 연질필름. 보온성이 높은 연질필름이라고 했어요. 연질필름은 PE 필름, PVC 필름, 에틸렌, 아세트산 비닐필름, EVA 필름, 요 세 개잖아요. 그죠? 불소실 필름은 경질이니까 이건 벌써 탈락. 근데 보온성이 가장 높은 건 뭐죠? 예, 염화필름, PVC 필름이 되겠습니다. 요걸 그래갖고 가장 높다 해갖고 제가 따로 표기, 가장 좋은 거, 가장 높은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PE 필름이 뭐겠어요? 가장 보온성이 낮죠. 보온성이 낮다. 가격은 싼데, 그 흐물흐물한 비닐로 이렇게 이용하니까, 예, 딱 하나 흠이 뭐다? 보온성이 낮다라는 게 이게 그였잖아요. 그죠? 벌써 달라. 그럼 PVC하고 EVA 중에서 그래도 보온성이 가장 높은 거는 둘 다 좋겠지만은 그 중에 더 좋은 거는 염화필름이다. 이렇게 한번 나왔던 거는 반드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딱 가장 좋은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 5회 시설 재배에서 연질 피복제가 아니 또 이렇게 나오죠. 연질 피복제는 폴리에틸렌 PE 그죠? 폴리에스테린은 건 뭐죠? 페트병 PE 그죠? 예, 딱딱하다. 예, 그러니까 벌써 틀린 거예요. 여기 근데 경질이 안 붙어 있으니까 자꾸 혼선을 주는 거예요. 앞에서도 기출문제 보니까 경질 이걸 안 붙이죠. 그죠? 예, 쉽게 말해서 경질 염화필름이라고는 붙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거 경질 폴리에스테린 필름이라고는 쓰지 않고 그냥 폴리에스테린 필름이라 쓰니까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폴리에스테린 필름은 뭐다? 페트병! 그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질. 나머지 에틸렌 아세트산 필름은 뭡니까? EVA 필름이고 이거는 뭐죠? 염화 필름이 PVC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 PE 이렇게 상세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다 안내줬지만 여기는 뭐예요? 그런 것을 뭡니까? 생략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이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례복이에요. 투과율이 가장 높은 연질. 이제는 뭡니까? 이 투과율이라는 건 뭐 있어요? 광투과율. 그죠? 이 가시광선 빛투과율이 가장 높은 연질필름은 뭐냐? 빛은 가장 많이 뭡니까? 투과율이 높은 건 PE 필름이 되겠죠. 광투과율이 좋다 해갖고 제가 녹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광투과율은 가장 높고 보온성이 가장 높은 거는 PVC 필름. 광투과율이 가장 좋은 것은 PE 필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뒤에 제가 기출문제 풀어봐드리면 여러분께서 또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회 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보니까 뭐 1회 때, 7회 때 보니까 아이고 뭐 나오는 거 대충 아이고 요거만 하면 되네. 박선 선생님 한 5분 정도 강의해 주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8회 때 한번 보겠습니다. A농가 선택한 피복제 갖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뭡니까? 브리타 문제처럼 나온 거예요. 맨날 그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A농가는 재배제 피복제 물방울이 맺죠? 광투과율이 져요. 물방울이 있으니까 그 빛이 투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통과가 안 되니까 결국 뭐죠? 예. 병의 발생이 증가했다. 뭐 하여튼 빛이 적어지면 뭐 병충해가 발생하고 과합성도 안 되고 나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처리된 필름을 선택하여 필름의 표면 장력을 낮춤으로써 물방울의 맺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럴 때 그 이제 뭡니까? 그 필름이 뭐냐 이거예요. 파장 변환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 해충기피 필름, 무적 필름. 여러분들 뭐 같아요? 이거 인간적인 사고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이걸 해풍기치 필름까지도 공부하고, 뭐죠? 뭐 파장 변환 필름 발음도 안 됩니다. 그죠? 예, 그건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럼 폴리에스테린 필름 벌써 이게 아닐 거고, 그 무적이란 거는, 예, 뭐가 없다, 뭐 이 무자가 아닐 무자일 거 아닙니까? 항상 뭐 잘 모르면, 뭐죠? 예, 우리가
그 한자로 풀어라고 했잖아요. 없어. 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뭐 물방울이 없도록 하는 필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뭡니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결론은 물방울을 맺히지 않는 필름을 무적 필름이라고 해요. 예,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거 매 해갖고 뭐 기하냉방법이 어떻고 야 그 뭐 펜앤드 패드 펜앤드 뭐죠? 뭐 그 뭐죠? 포구법, 그죠? 예, 그런 거 아무리 공부해봐봐야 뭐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상한 문제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충분하게 맞춰야 된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이런 문제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계속 그런 걸 많이 떠들었어요. 매 강의마다. 그죠? 예. 왜냐면 이런 문제, 그걸 갖고 공부를, 야, 이거 나오니까 이것도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공부하세요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9회 때 보면 봐보세요. 이것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유리원 실내 지면으로부터 1회부터 7회까지는 다 똑같은 건데 갑자기 달라지죠. 그죠? 예, 지면으로부터 용마루의 길이를 나타낸 것. 요거는 보면은 뭐 2차 시험 이렇게 뭐 포도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냥 동고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는 그 뭐 비가림 시설 뭐 이렇게 만들고 할 때 뭐 동고 듣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동고란 것이 쉽게 말해서 이게 높이 있잖아요. 예, 비닐하우스 높이 요 높이를 동고라고 할 겁니다. 이 축구라는 건 측면 높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제가 왜 꼭 높은 걸 꼭 다 기억하세요 했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그렇게 내놔놓고, 뭡니까? 9회 때는 75번 마지막 문제죠. 시설 재배가 제일 되어 있으니까, 가시광선 투과율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과시광선이 뭐예요? 비투과율 있죠. 비투과율은 좋아야 되죠. 그죠?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뭡니까 기출에서 그동안 두 문제가 나왔던 것이 가장 높은 것 얘가 두 문제 나온 건 뭐였냐면 기출 4에서 보온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하고 나왔어요. 그럴 때 답이 뭐였습니까? 보온성 가장 높은 거. 그렇죠. 염화 비닐 필름 PVC 필름이 보온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PE 필름이 보온성이 좀 나쁘다. 그게 단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은 좀 비싸더라도 PVC 필름, 염화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가격 싼 것을 내 갖고 PE 필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뭡니까? 경쟁자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보온성이 가장 큰 거는 염화 필름이었다는 것은 딱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기출 7회 때 뭐가 나면은 투과율이 가장 높은 연질 필름은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예요? 그 투과율이 가장 높은 기출 7회 문제 여러분 교재 그대로 실려 있으니까 봐보세요. 투과율이 가장 높은 연질 필름은 답이 뭐였냐면 PE 필름이었어요. 비투과율이 가장 높은 거. 예, 비닐이 흐물흐물하고 얇고 그러니까 비투과율이 가장 높은 거든 PE 필름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비투과율 과시광선이 결국 빛이니까 이 투과율이 가장 큰 거는 뭐예요? PE 필름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의도로서 낸 것 같은데 중요한 게 PVC하고 EVA하고 어떤 것이 비투과율이 높은 건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전원정답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세부적으로 이분 자기만 아는 그런 것을 내고 싶어서 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전원정답 처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곳은 없고 오직 그분 출제위원만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거 같아요. 출제위원이 째서 주장했던 내용은 이건데 다른 학자들은 PVC하고 EVA하고 어떤 게 비투과율이 더 높아 하고 뭡니까 막 주장하고 이런 이론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정답 처리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장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비투과율이 가장 높은 건 뭐? 그렇죠. PE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이고 뭡니까? 보온성이 가장 높은 필름은 뭐다? 염화 필름, PVC 필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EVA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갖고 제가 강의할 때도 PE 필름하고 PVC 필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9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1회부터 7회까지 보면 이건 맨날 똑같은 문제. 이거 눈 감고도 풀어 그랬는데 조금 변형돼서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거 변형시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원정답 처리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10회 시험 본다 치면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결국은 이 방법대로 공부를 했겠죠. 그죠? 예,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10회 어떻게 나왔나 딱 봐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 그 시설의 특징, 그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초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그게 나온 거예요. 자, 장기간 재배한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예, 토양, 그 시설 내 토양의 특징을 물었죠. 그쵸? 예, 강우의 차단으로 염류 농도가 높다. 그쵸? 예, 그러니까 비가 별로, 뭐죠? 그 자연 강우가 없는 상태니까 염류 농도가 염류 집적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그렇죠? 노지에 비해서 염류 집적으로 토양 pH가 낮아진다? 토양 pH가 어떻게 되게요? 높아지겠죠. 염류 집적으로. 그쵸? 예. 그래서 이것은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연작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쵸? 맞고요. 다음과 같이 관수로 토양 통기가 불량하다. 다 나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은. 그런데 중요한 게 왜 하느냐? 이런 일반적인 뭡니까? 특징, 예, 나쁜 것을 다 뭐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 문제의 의미는 야, 시설의 토양의 일반적인 특징은 좋냐 나쁘냐 대부분 이렇게 나쁘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초년도에 나왔던 거 그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문제가 그렇죠. 한 문제가 또 더 나왔네요. 이것도 봐보세요. 참 어이가 없죠. 예, 이게 7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놓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요 폭이 좁고 뭡니까 양지병 온실을 연결하는 데 온실로 이제는 그런 거 없죠. 뭐 그 열대 뭐 그런 작물을 키운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걸 사실 지구에 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는 여기는 그걸 뭐 못 키우는 아니 다 키우고 뭡니까 그 시설 내 그 작물 은 다 잘 자랄 텐데, 그쵸? 예. 그러니까 답은 뭐겠어요, 이게? 똑같은 것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야, 그래도, 기출 문제를, 더 중심적으로, 진짜 이상의 불이탄 문제가 나온 것 같아도 결국은 기출 문제가 중심이 돼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가 어떻다? 예,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구나 하는 건 여러분들 딱 느껴지시죠? 그렇죠? 예. 7회까지는 보니까 딱 나오는 틀이 딱 정해졌다. 8회, 9회 이상이 나왔어요. 그럼, 야, 이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나 봐. 그 열심히 공부해봐야 그건 전혀 나오지 않고 10회 때는 다시 뭐다? 예전에 나왔던 거 그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예. 그런 것을 제가 다 2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한 문제가 또 남아있어요. 10회 때 세 문제 나와요. 죄송합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시간도 다 되고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보니까 시설론의 피복자재. 이거 맨날 나오는 거. 1회부터 7회까지 직업도로 나온 거. 그게 나온 거예요. 그쵸? 한번 보겠습니다. 연질 필름 중 PVC 필름의 보온성이 PVC가 보온성이 가장 낮습니까? 아니죠. PE 필름이 가장 낮죠. 우리가 가장 낮은 거 PE 필름. 예, 가장 높은 거는 뭐예요? PVC 필름이 가장 보온성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말씀드렸죠. 예, 그 대신 비트과일이 가장 높은 건 뭐다? PE 필름이다. 그죠? 예, 딱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였죠. 자, 2번. 그리고 벌써 틀린 거. 1번 나왔네. 2번부터 4번까지 맞을 겁니다. PE 필름, PVC 필름, EV 필름 모두 연질 필름이다. 이거 연질 필름, 경질 필름 구분하자 하는 거. 그대로 나온 거고, 반살 필름, 부직 필름은 커튼 보형 추가 피부기 사용한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나온 거지만 재교재 그대로 다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영사는 차강 피폭제로 사용한다. 그쵸? 예, 너무 이게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었고, 또 우리 피복자재 이거 매년 나왔던 1회부터 7회까지 계속 나왔던 문제야. 결국 10회는 무려 3문제나 나왔는데 완전히 뭐 8회 9회 때 나온 그런 이상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도리어 과거의 문제가 3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1회부터 7회까지 전혀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가면서 그것도 보완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설 재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종강의 재배야. 아쉽지만 양핵 재배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막 진짜 혼자 이렇게 막 쥐끼고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도 사실 쳐다보지 않고 그냥 막 그 무당이 칼주 쓰지 막 이렇게 강의를 녹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제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금씩 하여튼 제가 12월 달에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녹음하고 이런 거 기법 좀 배우려고 오프라인 강의를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아 할지 몰라도 제가 부족한 걸 알면서 계속 마냥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된 모습으로 제가 내년도 2차 강의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제가 하여튼 1차 강의 다 마무리하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상법 강의 이제 언제부터 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어요. 아마 11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갖고 12월 첫째 주 토요일까지 12월 7일까지 제가 그 25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는 따지면 한 7일 정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너무 뭡니까 공부량이 많으면 좀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하면 제 강의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조금 이렇게 리와인드해서 듣더라도 3시간이면 2강의 정도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올려드리려고 해요. 공부 너무 뭐 하루 10시간씩 하세요.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